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에서 도시괴담이 난무한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특히 범인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시신을 토막낸 뒤 곳곳에 나누어 유기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한 여성의 집착과 질투가 어디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1994년 3월 3일 구마모토현 다마나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비닐봉투 안에는 사람의 왼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이번에는 후쿠오카현 아마가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다른 비닐봉투가 발견되는데요. 그 안에는 사람의 오른팔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JR 구마모토역 물품보관함에서 사람의 몸통 일부가 발견되면서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보니 흩어져 발견된 신체 부위는 모두 한 여성의 것이었죠. 피해자는 후쿠오카 텐진 지역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30세 여성 이와사키 마유미였습니다. 마유미는 성격이 밝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실력 역시 뛰어나 각종 미용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였죠. 사건 당시 마유미는 새로운 미용실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마유미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수상한 전화가 오기도 했고 미용실에서 보관하던 집 열쇠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죠. 사건이 발생한 뒤 주변인들은 이것이 범행의 전조였던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마유미가 일하는 미용실에는 마유미보다 8살 연상인 동료 에다 후미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에서 격리 업무를 맡아왔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실제로 후미코는 결혼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용실을 담당하던 세무사 A와 수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였죠. 물론 그 세무사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의 만남을 위해 별도의 아파트까지 마련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순간부터 후미코는 A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의심의 대상이 바로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마유미였죠. 어느 날 후미코는 자신의 연인인 A와 마유미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후미코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두 사람이 나 몰래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보다 젊고 매력적인 마유미에게 마음이 넘어간 건 아닐까? 후미코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직접 마유미를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서 같은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질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집착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증오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 큰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4년 2월 25일 마유미는 업무 상담을 위해 회사 사무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후미코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후미코는 자신의 연인과 마유미의 관계를 의심하며 감정을 드러냈고 두 사람은 무려 4시간 가까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유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었겠죠. 자신은 세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후미코는 이미 모든 것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후미코의 의심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4년 2월 27일 이날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연락해 회사 사무실로 나오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후미코는 여전히 마유미가 자신의 연인과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고 마유미는 그런 의심을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감정이 폭발한 후미코는 사무실에 있던 식칼로 마유미를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마유미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고 그렇게 30세의 젊은 미용사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서는 혈흔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곳이 실제 범행 현장이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후미코는 시신을 혼자 옮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더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톱과 식칼을 이용해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죠. 이후 훼손된 시신은 여행 가방과 검은 비닐봉투 등에 나뉘어 담겼고 후미코는 렌터카를 빌려 여러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일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부는 구마모토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후미코는 자신 역시 범인의 표적이 된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박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종이에는 다음은 내 차례다, 엉망이 될 것이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후미코는 이 협박장을 경찰에 제출하며 누군가 자신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후미코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는데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경찰은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부위들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왼손목을 감싸고 있던 광고지였죠. 이 광고지는 후쿠오카현 다자이후 일대에만 배포된 전단지였고 발행 부수도 약 1200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바로 피해자 마유미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격리 담당 직원 에다 후미코였습니다. 경찰은 후미코를 조사하는 동시에 시신이 발견된 장소들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여러 지역에 시신을 유기했고 그렇다면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수사관들은 곧 고속도로 통행 기록과 렌터카 대여 기록을 확보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미코는 시신이 유기된 시기와 비슷한 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동 경로가 시신 발견 장소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 밝혀졌죠. 당연히 경찰은 후미코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후미코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미코의 가방 안에서 마유미의 시계와 수첩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소지품이 왜 후미코에게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그 이유를 추궁하자 후미코는 진술을 계속 바꾸기 시작합니다.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았고 협박장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후미코는 결국 범행을 자백합니다. 마유미를 살해한 것도 시신을 훼손한 것도 여러 장소에 나누어 유기한 것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인정했죠. 후미코는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말다툼 도중 벌어진 일이었고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과 범행 이후의 행동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후미코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16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살인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괴담과 의혹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인 후미코가 정말 혼자서 시신을 토막내고 사건 현장을 청소하고 유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또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세무사 A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인터넷에서는 각종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마유미가 임신 중이었다는 이야기, 시신에서 자궁이 제거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이야기, 심지어 후미코가 말한 세무사 자체가 호구의 인물이었고 실제 불륜 상대는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일부 괴담에서는 미용실 원장이나 후미코와 친분이 있던 병원장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뒷받침할 공식 수사 결과나 재판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후미코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고 지금까지도 이 괴담들은 어디까지나 괴담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문과 의혹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결국 사건의 시작점에는 한 가지 질문만 남게 됩니다. 후미코는 왜 마유미를 죽여야만 했던 걸까요? 피해자 이와사키 마유미는 자신이 왜 미움을 받아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평범한 미용사의 삶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증오일까요? 아니면 열등감에서 시작된 병적인 집착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반장이었습니다.